뭐냐면 자 우주관의 변천을 먼저 배워볼 거야. 자 우주는 어떤 우주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디냐면 거기 12페이지에 왼쪽 나와 있죠. 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니? 우주는 정지해 있다. 그리고 우주는 팽창한다. 두 가지 이론이 논쟁을 하고 있었지. 네. 자 어떻게 돼 있는지 봐봐. 우주는 정지해 있다. 이렇게 얘기한 학자가 누구야? 아인슈타인이요. 아인슈타인. 되게 유명하죠? 네, 자,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우주는 정지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 그런데 아니야. 그렇지 않고 우주는 팽창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학자들이 또 있어요. 누구지? 르메르트? 르메트르? 르메트르. 르메트르. 그 다음에 프리드먼. 네, 르메트르와 네, 프리드만이 자,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 라고 두 가지 우주 이 학설이 논쟁을 했어. 그런데 자,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자, 거기에 보면은 허블이 자, 외문화를 관측해서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어떻게 되냐면 허블의 외부은하 관측. 자, 허블이 외부은하를 관측했는데 자,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봐봐. 네, 은하 간의 거리는 멀어지고 있다. 이거를 알아냈어요. 네. 자, 은하 간의 거리는 멀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은하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게 왜 우주의 팽창인지 자, 이런 실험을 해보면 돼. 풍선을 조그맣게 불어서 풍선에다가 있지? 점을 이렇게 네 개를 찍어봐봐. 그리고 이 풍선을 이렇게 크게 불었다고 해봐. 그러면 이 점 간의 간격이 전부 어떠니? 넓어져요. 멀어지고 있지. 다. 네, 전부 다 멀어진단 말이야, 서로. 그 얘기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야만 서로 멀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내린 거지. 우주는 팽창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야. 자, 그런데 팽창하는 우주에서도 두 가지 학설이 논쟁을 했어요. 자, 어떤 학설이 논쟁을 했냐면, 자, 여기에서 우주는 팽창한다 해서 빅뱅 우주론. 자, 빅뱅이라고 하는 건 대폭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빅뱅 우주론은 가모프가 주장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상 우주론이 있어. 자, 얘는 호일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단 말이야. 자, 음, 그런데 이 두 개의 학설에서 자, 우리가 뭐를 받아들이냐면 빅뱅 우주론을 채택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 경환아, 네, 자, 빅뱅 우주론하고 정상 우주론 두 가지 우주론에서 네, 자, 빅뱅 우주론을 채택한 거에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겠지. 네, 그 두 가지 증거가 뭐냐면 증거 1이 자, 이거예요.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에너지를 관측을 해냈어.
그 다음에 증거 2는 자,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임을 관측을 한 거예요. 이것도. 자, 이 두 가지 증거를 관측했기 때문에 우리는 빅뱅 우주론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빅뱅 우주론하고 정상 우주론이 뭔가를 서로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 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볼 테니까 봐. 자, 여기서는 빅뱅 우주론. 여기는 정상 우주론에서 자, 첫 번째 주장을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얘는 가모프, 얘는 호일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야. 네. 그런데 우주는 어떻게 되느냐? 둘 다 팽창을 해요. 얘도 팽창을 하는 거야. 그런데 자, 우주에 있는 물질의 질량, 우주의 질량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우주의 질량은 어떠냐? 얘는 일정해. 근데 정상 우주로는 질량이 증가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경원아, 네. 밀도라는 거 알아? 밀도, 네. 밀도가 뭐야? 그,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뭐라고 해야 자, 되지? 밀도는 우리가 공식으로 보면은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부피분해지면, 네. 그렇지. 부피분의 질량, 요거를 대답해 주는 게 바로 밀도에 대한 거를 대답하는 거야. 즉,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요. 또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잘 봐봐. 네. 자, 빅뱅 우주로는 질량은 일정한데 부피가 커져. 얘는 커지고 얘는 작아져. 네. 그러면 밀도는 어떻게 돼? 우주 밀도는. 밀도가 작아져요. 아니, 그렇지. 여기는 네. 우주의 밀도는 감소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여기는 감소하고 있는데, 자, 얘는 정상 우주로는 질량도 증가하고 부피도 증가해. 똑같은 비율로 증가하면 밀도는 어떨까? 똑같은 비율로 증가하면 일정, 그렇지, 한, 일정하다. 이게 정상 우주론이야. 그리고 다섯 번째, 우주의 온도. 자,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이제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우주는 점점점 온도가 낮아져. 그래서 온도는 감소야. 그런데 정상 우주로는 온도가 일정해요. 자, 이 두 가지 이론은 이게 서로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조그만 풍선에 점을 4개를 찍잖아. 네. 그러면 요거를 크게 불었어. 그랬을 네. 때 이 점의 수는 변함이 없고 서로 점이 더 멀어져요. 이게 빅뱅 우주론인데 자, 정상 우주론은 조그만 풍선에 점을 4개 찍었는데 큰 풍선으로 불려나?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 물질이 더 늘어나. 이렇게. 음, 자, 질량이 증가한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막 없는 데서 막 질량이 만들어지는 거지. 음, 그래.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어도 없는 데서 질량이 막 새로 생기는 거는 불가능하겠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빅뱅 우주론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요거는 정상 우주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돼? 네. 그래. 이게 우주론의 경청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됐니? 네. 자, 그래서 그 밑에 뭐 보면 옆에 우주가 팽창한다 나와 있고 거기에 정상우주론과 빅뱅우주론 비교하는 거 나와 있지? 네. 그리고 자, 세 번째 보면 빅뱅우주론의 확립. 확립은 이걸로 만든 거야. 이게 증거 1, 2가 측정이 됐기 때문에. 요렇게 알아두면 거기까지 설명은 다 끝난 거야. 음, 그러니까 책을 공부를 하고 외울 걸 외우더라도 어떻게 외우느냐가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거야.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선 끝날 거예요. 자, 그 밑에 그러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 나오죠. 네. 그래.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자. 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라고 해서 자, 제일 먼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들이 모이는 거죠? 원자. 원자들이 모인 거지. 네. 자, 원자는 또 무엇과 무엇이 결합하면 원자가 되는 거지? 원자 그렇지, 핵이랑 원자 핵과 전자. 전자예요. 맞아. 근데 자, 원자 핵은 또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된다 그랬어? 잠깐만. 양성자라 양성자와 중성자. 오케이. 그렇지. 중성자로 구성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또 있지. 양성자와 중성자는 무엇으로 또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여지껏 안 배웠던 거야. 중학교 때는 안 나오는 건데 쿼크라는 것으로 구성이 돼요. 음, 쿼크. 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야. 물질의 구성 입자로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자, 원자의 입자를 구성하는 종류에서 보면은 자, 첫 번째 기본 입자라고 하는 게 있어. 네. 자, 기본 입자는 무엇을 기본 입자라고 하냐면 자, 전자와 쿼크를 기본 입자라고 불러요. 자, 여기선 전자하고 쿼크만 알아두자. 네. 근데 자, 전자는 무슨 전하를 띠죠? 마이너스.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떼요. 네. 자, 그런데 쿼크에 두 가지 쿼크만 배울 거야. 쿼크에는 자, U 쿼크라 그래서 네. U 쿼크 우리가 업이라고 읽거든. 네. 업 쿼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U 쿼크라고 부르는데 얘는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예요. 음, 그 다음 D 쿼크라고 쓰는 게 있어요. D 쿼크. 네. D 쿼크는 다음. 다음 쿼크라고 부르거든. 네.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어. 음, 이게 쿼크야, 쿼크. 알겠니? 네. 그러면 이제 기본 입자에서 두 번째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네. 자, 양성자와 중성자를 배워보면 자, 첫 번째 양성자는 6쿼크 두 개하고 그 다음에 D쿼크 하나가 결합을 해요. 음, 그러면 양성자의 전하량은 얼마가 나오니? 그러면은,
3분, 1? 그렇지, 1이지. 그래서 얘는 전하량을 플러스 1로 하는 거야. 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성자는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쿼크 얘가 뭐와 뭘로 어떻게 되겠니? 6쿼크가 몇 개? 6코크가 똑같이 2개? 한 한 개. 개? 쿼크 음, 3개가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이루거든? 아, 그러면은 디쿼크는 몇 개? 2개. 그렇지. 봐봐. 그러면은 전하량이 얼마야? 그러면은 전화량이 0. 그래, 0이잖아. 그래서 얘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띄지 않는다. 그래서 중성자는 전하량을 0으로 치는 거야. 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자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양성자를 플러스 1로 하고 중성자는 전하를 띄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지? 네. 그거예요. 자, 이게 기본 입자의 구성이야. 알겠니?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원자핵은 자, 양성자로만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네. 자, 양성자로만 이루어진 게 뭐냐면 우리가 수소 해놓고 여기다 1이라고 쓰는 게 바로 양성자만 이루어져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1에 1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네. 자, 수소는 몇 번이야? 1번이요. 그러면 양성자 몇 개? 1개. 한 개. 양성자 한 개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수소 원자핵이야. 자, 그 다음에 원자핵은 여기 자자가 빠졌네. 양성자로만 이루어진 것도 있고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자, 이게 원자핵이야. 이해됐니? 네. 그래서 자, 원자핵은 무슨 전하를 띠게 되는 거야? 플러스,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거지. 네. 양성자 때문에.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우리가 원자라고 부르잖아. 네. 그러면 이건 중성이야. 전기적으로 중성일 때 원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원자 속에 있는 원자 핵 속에 양성자 수하고 무엇의 수가 같아야 돼? 전자. 그렇지. 전자 수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게 원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핀 거야. 알겠니? 네.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네.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초기 원소의 생성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이건 지워도 될까? 네. 음. 자, 초기 원소의 생성. 자, 초기 원소의 생성은 자, 첫 번째 우주 생성 먼저 살펴볼 거예요. 네. 자, 우주 생성은 지금부터 약 몇 억 년 전이냐면 몇 억 년 전으로 나왔어? 138억 년 전. 네, 약 138억 년 전에 고밀도, 고에너지인 한 점이 자, 고밀도이고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한 점이 폭발하여
이 폭발을 우리가 빅뱅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 빅뱅 이게 뭐냐면 폭발이란 뜻이거든. 네. 크다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대폭발이라고 부르는 거지. 자, 폭발하여 생성되었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뭘 배울 거냐면 빅뱅 3분 이내에 일어났던 일을 배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빅뱅 3분 이내에 일어났던 사실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빅뱅 초기에는 우주 온도는 매우 높았어요. 자, 우주 온도가 어느 정도 나와 있냐? 거기에 나와 있어요, 우주 온도? 안 나와. 나, 10, 오케이? 자, 거기 보면은 막 빅뱅 3분 후에 약 10억 K 막 이렇게 나와 있지. 네. 자, 빅뱅 3분 후가 10억 K야, 10억 K. 그러면 빅뱅 초기의 우주의 온도는 매우 높았다는 뜻이잖아. 네. 그래, 우주의 온도가 매우 높고 이때 기본 입자들이 존재했어요. 자, 기본 입자라는 게 뭐라 그랬지 아까? 아까 쿼크랑 쿼크하고 뭐였지? 전자. 전자. 원래는 전자는 경입자라고 하고 경입자 6가지가 있었고 쿼크도 원래는 6가지가 있었거든. 근데 이 음, 6가지 알 필요 없어. 쿼크는 U쿼크 2개하고 U쿼크하고 D쿼크 2개하고 전자 이렇게만 알아두면 돼. 자, 이렇게 기본 입자들이 있었어요. 알겠지? 네. 자, 그러는데 이제 두 번째 양성자가 만들어져. 그 다음에 중성자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잘 봐야 돼.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지. 네. 자, 양성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중성자가 돼요. 음, 근데, 자, 다시, 요게 아니라 양성자, 중성자가 생겨야 되니까. 자, 첫 번째. 양성자는 어떻게 구성된다 그랬지? 양성자는 6쿼크 2개랑 두 D쿼크 개하고, 하나. 디커크가 하나가 결합한다 그랬지? 네. 그 다음에 중성자는 어떻게 구성이 된다고요? 6쿼크 하나, D쿼크 2개. 그래, 6커크 하나하고 디커크 2개로 이루어져 있는 게 양성자와 중성자야. 그런데 초기에는 우주의 온도가 매우 높았다 그랬지. 네. 자, 이때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고 그 다음에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반응이 동등하게 일어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양성자는 에너지를 받으면 중성자가 되고, 그 다음에 중성자는 양성자가 되면서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거꾸로. 방출? 방출해야 되겠지. 맞아.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이런 반응이 동등하게 일어나. 자, 음, 동등하게야. 그러면 이때, 자, 요때, 자, 우주에 존재하는 양성자와 중성자 수 B는 몇 대 몇이겠니? 음, 아까 3대 1인가? 아니야. 3대 1은 수소와 헬륨이라고 그랬지.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자, 지금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양성자가 중성자 되고, 중성자가 중성자가 양성자 양성자 되는 되고. 비율이 동등하게 일어난다 그랬지. 아, 그러면 1대1? 그렇지. 1대 1로 존재야.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자, 1대 1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 다섯 번째 봐봐. 우주의 온도가 낮아져요. 네. 자,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어떤 반응이 여기에서 힘들어질까? 생각을 해봐, 경원아. 우주에 막 네. 주변에 에너지들이 많은 상태에서는 에너지를 내가 얻는 게 쉽지. 네. 근데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우주에 에너지들이 없어졌어. 그러면 에너지를 얻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져요. 어려워지겠지. 네. 그러면 저 두 반응 중에 어떤 반응이 잘 안 일어날까? 양성자가 중성자 되는 거? 그렇지. 그거야. 낮아지면서 양성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억제가 돼요. 그치? 네. 자, 이렇게 해서 반응이 억제되면은 누가 더 많아지겠어? 양성자. 그렇지. 그래서 여섯 번째, 자, 양성자와 중성자 수비가 몇 대 몇으로 바뀌냐면 1대 1이었던 놈이 7대 1로 바뀌어요. 알겠니? 네. 자, 여기까지가 3분 이내에 있었던 일이야. 음, 빅뱅 3분 이내에 있었던 일들을 선생님이 쭉 이렇게 적어준 거야.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빅뱅 3분 후. 자, 빅뱅 3분 후에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져요. 인륜. 헬륨 원자핵이 생성돼.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볼 테니까 봐봐.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 자, 이렇게 해놓고, 요 하나는 중성자. 자, 그 다음에 요 하나가 양성자. 자, 양성자는 결국
수소 원자핵이에요. 네. 일반적인 수소 원자핵이 바로 양성자 하나가 수소 원자핵인 거야. 자, 그런데 자, 이거 봐봐. 개수비가 자, 3분 이내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 비가 7대 1로 존재한다 그랬지. 네. 근데 여기에서 잘 봐.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비슷해요. 질량은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거의 똑같아.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헬륨 원자핵은 누가 헬륨 원자핵이냐면 자, 봐. 수, 수소 원자핵 두 개, 즉 양성자 두 개하고 중성자 두 개가 융합한 게 이게 헬륨 원자핵이야.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물어보는 거를 대답해봐. 자, 첫 번째. 자, 빅뱅 3분 후에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핵 수. D는 몇 대 몇? 어, 12대 1? 지금 대답한 게 뭐라고? 12대 1? 그래, 12대 1이지. 이게 동그라미, 하얀 동그라미 하나가 수소 원자핵이라고 했잖아. 아, 네. 그리고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게 헬륨 원자핵이란 말이야. 네. 자, 12대 1이지.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야? 질량비는, 질, 질량비? 질량비는 1대 4? 야? 1대 4 아니에요? 아닌데, 자, 전체 잘 봐.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네. 원자핵은 몇 개 존재해? 12개, 헬륨 원자핵은. 1개, 그러면 헬륨 원자핵 속에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 총 입자 몇 개 들어있어? 4개. 네 개. 근데 그 질량은 거의 똑같다 그랬지. 네. 그러면 12대 4 아니야? 12개, 원자 핵이니까, 네네. 그래. 그러면 12대 4지. 네. 그러면 질량은 몇 대 몇이야? 3대 1. 3대 1 여기서 나오잖아. 음, 그치? 네. 그래서 자,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다라고 하는 게 빅뱅에 한 증거예요. 음,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냐? 네. 빅뱅이 일어나면서 우주에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이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존재하는 건 질량이 3대 1로 개수비는 12대 1로 존재하는구나. 이걸 알아낼 수 있는 거잖아.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그래. 그러면은 이제 자, 세 번째. 빅뱅 38만 년 후에는 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보자. 자, 빅뱅 38만 년 후에는 자, 우주 온도가 3000K로 낮아졌어요. 자, 우주가 온도가 많이 낮아진 거지. 네.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지금까지는 원자 핵으로 존재했지.
네. 근데 그 원자핵들이 전자를 끌어당겨요. 그래서 그 당시 전에는 38만 년 전에는 핵과 전자가 서로 분리되어 있었어. 네. 그래, 분리되어 있었는데 3000K로 낮아지면서 자, 원자 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면서 중성의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자, 중성의 원자가 형성된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수소 원자와 헬륨 네. 원자가 만들어진 거지. 자, 지금까지는 우주에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밖에 없어요. 네. 그치? 두 가지 네. 원소가 만들어진 거야, 초기에. 자, 그런데 이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아야 돼. 자, 이때 물질 속에 갇혀 있던, 자, 물질 속에 갇혀 있었어. 네. 자, 왜 물질 속에 갇혀 있었냐면 핵과 전자가 서로 분리되어 있었지. 네. 그러다 보니까 우주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물질 속에 뭐가 갇혀 있었냐면 에너지, 이게 빛이야, 빛. 에너지가 온 우주로 거의 고르게 방출이 됐어요. 자, 여기에서 이게 또 하나 나오잖아. 이게 뭐냐면 물질 속에 갇혀있던 에너지가 온 우주로 거의 고르게 방출되었다. 이게 빅뱅의 가장 강력한 증거야. 음, 빅뱅의 가장 강력한 또 하나의 증거인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라고 음, 불러요. 자, 그러면 이때 또 우주는 어떻게 됐느냐면, 자, 그리고 이때, 자, 우주는 투명해졌어요. 음. 그러니까 38만 년 전에는 경아나 카메라 꺼졌다. 아, 네, 다시 킬게요. 이거 뭐가 잘못됐나 봐요. 설정이 잘못 눌렸나 봐요. 잠시만요. 아, 됐나요? 됐어. 됐다. 네, 자, 이때 우주는 투명해졌는데, 자, 그러면 봐봐. 네, 자, 원자 생성 전에는 네, 자, 요게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려놓고 자, 이렇게 크게 그린 것들이 원자핵이라고 해봐. 네, 그리고 요 점들이 전자라고 해보자. 네, 그러니까 여기에 점들하고 이런 원자핵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서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야. 네, 그러다 보면 자 빛이 있지 이 초록색으로 그린 게 빛이야. 네, 빛이 진행하려다가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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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바깥으로 못 빠져나오겠지. 네, 그래. 근데 원자가 생성된 다음에는 자, 요 원자 주변에 이렇게 전자가 돌게 돼 있어요.
자, 원자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면서 전자들이 원자에 묶여버리지.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빛이 전 우주로 퍼져나갈 수가 있겠지. 네, 이렇게 빠져나온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빠져나오는 게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니? 네, 자, 이게 빅뱅 38만 년 후예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까? 자, 지금까지 우리는 무슨 원자와 무슨 원자가 만들어졌냐면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진 거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그 밖의 원소들. 자, 그 밖의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별의 진화 과정에서 자, 별의 진화 과정이라는 말은 별도 태어난 다음에 죽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 별의 진화 과정에서 자, 핵 속에서 핵 융합에 의해 자, 원소들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에 원소들까지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별 내부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원소가 딱 하나지. 네, 뭐? 자, 네? 별 내부에서 생성되지 않은 원소는 딱 하나예요. 누굴까? 음, 수소. 아, 수소는 수소. 빅뱅 초기에 만들어졌어. 왜? 그게 양성자잖아. 네, 그치? 네, 그 다음에 자, 별 내부에서 생성된 원소는 헬륨 이상이야. 음, 자, 그런데 여기에서 헬륨은 봐봐, 헬륨. 헬륨은 두 가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네, 빅뱅 초기하고 빅뱅 초기 별 내부가 아닌 것과 네, 자, 별 내부가 아닐 때와 자, 별 진화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헬륨의 경우는 별 내부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빅뱅 초기에 별 내부가 아닌 원소가 만들어질 때도 만들어진 거고. 그러니까 별 내부에서 생성되지 않은 원소는 누구냐라고 한다면 수소 원자밖에 없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이게 바로 빅뱅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경원아, 지금 선생님이 여기까지 설명한 내용이 책에 쭉 하고 넘어가 봐. 네, 자, 어디까지 나와버렸냐면 14페이지 있지? 네, 우주 배경 복사 전까지 네, 거기까지가 끝난 거야. 음, 거기 위에 음, 보면은 수소 원자 모형하고 헬륨 원자 모형이 있고 그 밑에 원자가 생기기 전과 후 그래놓고 빛이 쭉 빠져나오는 것과 튕기는 게 두 가지 나와 있죠? 네, 그 두 가지까지 설명이 다 된 거란 말이야.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자, 우주 배경 복사 요거를 배워볼 거예요. 네. 우주 배경 복사. 자,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몇 년 후라 그랬어? 빅뱅 38만 년 후. 네, 그거 외워야 돼. 빅뱅 38만 년 후 물질 속에 갇혀 있던 빛이 방출되어 온 우주에 분포하고 있는 에너지예요. 이거를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거든. 근데 이거를 예측을 한 사람이 있어. 자, 누가 예측했겠어, 이거 예측은? 그 가모프라는 사람이. 그렇지, 가모프가 예측했어. 왜냐면 가모프가 빅뱅설을 제안을 했잖아. 네. 그렇지? 그래서 예측은 가모프가 있어요. 자, 뭐라고 예측을 했냐면, 자, 우주가 빅뱅으로 팽창하였다면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될 것이다. 자, 빅뱅으로 우주가 팽창하였다면 우주에 존재하는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관측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네.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이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는 자, 우주의 온도가 빅뱅에 의하면 점점점 어떻게 된다 그랬어? 점점 낮아져요. 그렇지, 낮아진다 그랬지. 네. 그치? 그래서 3000K 때 방출된 에너지가 현재는 3000K보다 훨씬 온도가 낮아. 우주에 네. 나가는 사람들은 우주복 안 입으면 얼어 죽는 거야. 네. 그래, 그것처럼 자, 이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는 현재 복사 에너지는 자, 파장이 점점 길어지고 자, 현재 약 3K 물체가 자, 이거 봐. 3K라고 하면 온도가 엄청 낮죠? 네. 우리가 K라고 하는 건 절대 온도를 의미하는데 네. 3000K에서 3K로 낮아졌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낮아진 거야. 네. 자, 3K 물체가 방출하는 복사선으로 관측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예측을 해줬어. 자, 그렇더니 이걸 관측한 사람이 있어요. 자, 이걸 측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두 번째 측정을 한 사람이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고 나와 있죠. 네. 이렇게 측정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자, 지상에 있는 안테나 있지, 안테나. 네. 안테나 가지고 전 우주에서 전파를 관측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온 우주에서 온 우주에서 거의 고르게 존재하는
마이크로파라고 불러요. 자, 마이크로파를 측정을 하는 거야. 네. 근데 이 마이크로파라고 하는 것은 자, 온도가 약 3K인 자, 온도가 약 3K인 물체가 방출하는 에너지와 동일해요. 음, 에너지와 동일하다. 자, 그래. 이렇게 가모프가 예측을 했는데 이걸 실제로 측정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있지. 빅뱅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발견이 된 거죠. 네. 알겠니? 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얘네들은 있지. 자, 과학이 발전하면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발달을 해요. 그렇겠지? 네. 그러다 보니까 더, 현재는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빅뱅의 한 증거, 이 가모프가 예측을 해줬던 경환이 잠시 멈췄었지. 네. 왜 자꾸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자, 다시. 자,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측정 장비가 발달하면 더 명확하게, 더 선명하게 관측할 수 있다 보니까 빅뱅의 한 증거인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관측이 됐다면 빅뱅설을 아주 강력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그래. 그래서 우주의 빅뱅에 의한 팽창의 한 증거를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됐니? 네. 자, 그러면 또 넘겨볼까요? 이제 뭐가 나오니? 스펙트럼과 우주 원소 분포? 스펙트럼 나오지 않아? 네. 이제 스펙트럼을 배울 거야. 우리 역시 2학년 과학에서도 스펙트럼은 선스펙트럼 이렇게 간단하게 배웠죠? 네. 이제 스펙트럼의 종류를 조금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스펙트럼과 우주 원소 분포라고 나 있단 말이야. 네. 자, 스펙트럼과 우주 원소의 분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종류를 배워볼 거야. 자, 스펙트럼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분광기를 통과한 빛의 띠, 이것을 우리는 스펙트럼이라고 불러. 자, 그런데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몇 종류가 있냐면, 자, 첫 번째, 연속 스펙트럼이 있어. 자, 연속 스펙트럼에 얘는 무지개 같은 게 연속 스펙트럼이라 그랬지? 네. 자, 그런데 연속 스펙트럼은 어느 때 발생하냐면 이럴 때 발생해요. 고온의 광원의 빛이 자, 이 빛은 모든 색을 포함해요. 백색광이라고 하거든. 네. 자, 빛이 분광기를 통과 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이 한번 보자. 여기서 고온의 광원이 있어요. 고온. 그러면 여기에서는 백색광이 나가거든. 네. 자, 백색광은 모든 빛이 다 있어. 자, 이 모든 빛이 자, 프리즘을 통과했다고 보자. 분광기. 자, 그랬더니 빛이 쫙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빨강부터 해서 보라까지. 자, 요 색이 연속으로 나타나는 거죠. 네. 연속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연속 스펙트럼이야. 자, 그런데 이제 흡수 스펙트럼은 어느 때 또 만들어지는지 볼까요? 흡수 스펙트럼. 자, 흡수 스펙트럼은 어느 때 발생하는 거냐면 밝은 연속 스펙트럼에서 자, 여기에서 볼까요? 연속 스펙트럼에서 군데군데 검은 줄이 나타나.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야. 자, 근데 이 흡수 스펙트럼은 어느 때 발생하냐면 볼까요?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 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네. 빛이 자, 희박한 밀도의 저온의 기체를 통과 시 일부의 빛이 흡수된 후 자, 분광기를 통과할 때 그럴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 예를 잘 적어줄 테니까 봐봐. 네. 여기서 고온의 빛에서 있지 모든 색이 다 나가요. 백색광이 나가지. 네. 근데 여기에서 저온의 기체를 통과해. 자, 근데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만약에 여기서 빨강만 흡수했다고 보자. 빨강만 흡수. 자, 빨강만 흡수했다면 여기에 통과한 빛은 무슨 색이 사라져요? 빨간색. 빨강이 사라짐이지. 네. 그러고 나서 분광기를 통과해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쭉 빛이 나올 때 빨강색 쪽에서 검은 띠가 나타나겠지. 네. 그리고 보라색까지 나머지는 다 밝은 색이 나타나. 알겠니? 네. 요게 바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방출 스펙트럼. 우리는 이걸 뭘로 배웠어? 선 스펙트럼. 그렇지. 선 스펙트럼으로 배웠잖아. 우리가 보통 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방출 스펙트럼은 검은 바탕에 밝은 색의 줄무늬가 나타나는 거죠. 네. 자, 이때는 어떤 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고온의 물체 주변에서 가열된 기체가 특정한 파장의 빛을 방출하여 나타나는 스펙트럼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고온의
주변 물체의 주변 광원에 의해 가열된 밀도가 희박한 기체에서 방출한 빛이 분광기를 통과 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에요. 자, 이게 방출 스펙트럼인데, 자, 잘 보자. 요게 밀도가 희박한 고온의 기체야. 네. 자, 가열돼서 굉장히 고온의 기체인데, 이 고온의 기체는 쉽게 얘기해서 노란색만 방출했다고 보자. 자, 그러면 노란색만 방출했으니까 여기에서는 노란색 빛만 나가겠지? 네. 그러면 노란색 빛이 자, 이렇게 분광기를 통과했다고 해봐. 그러면 무슨 색만 나타나 여기서? 노란색만. 노란색만 밝게 나타나겠지. 네. 이런 게 바로 방출 스펙트럼 또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스펙트럼의 종류가 세 가지를 존재하는 걸 배운 거야. 자, 그랬더니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별빛을 스펙트럼으로 관측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별빛의 스펙트럼. 자, 별빛의 스펙트럼은 자, 무슨 스펙트럼으로 나타날까? 음, 아니, 연속? 연속으로 나타날까? 음, 모든 별빛의 스펙트럼은 세 개 다?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요. 자, 음, 모든 별빛의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자, 모든 별빛의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왜 그럴까? 자, 왜 그럴까? 음, 자, 여기에 힌트는 여기 뭐지? 있잖아. 자, 고온의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일부의 빛이 사라진다 그랬지? 네. 그래, 그러면 고온의 별빛이 그 별을 이루고 있는 대기도 있겠죠? 아, 네. 그래, 그 대기는 별보다 온도가 높을까 낮을까? 맞아요. 그래, 낮잖아. 그러면 그 음, 온도가 낮은 대기를 통과할 때 특정한 빛이 사라지겠지? 네. 그래, 그거야. 그러면 그거를 이유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자, 고온의 별빛이 자, 저온의 대기를 통과하게 돼요. 그럴 때 일부의 빛이 흡수되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특정한 빛이 흡수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냥 써도 돼. 뭐 사라진다는 말을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고온의 별빛이 대기를 통과할 때 특정한 빛이 흡수되기 때문에 모든 별빛은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그런데 자, 이 흡수 스펙트럼을
자, 스펙트럼을 조사하면 자, 대기 성분과 존재 비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즉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를 분석한다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네.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를 분석하면 그 별들에게 존재하는 대기의 성분이 어떤 원소이고 그 원소들은 얼만큼 존재한다 이거를 알아낼 수 있다는 뜻이지. 네. 알겠니? 네. 자, 그래서 알아낸 게 여기서 이제 수소와 헬륨의 존재 비를 알아낸 거예요.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세 번째, 자, 여기서 우선 네 번째 태양의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거 한번 볼까? 네. 자, 거기에서 검은 띠를 우리는 자, 거기에서 태양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을 프라운호퍼선이라고 불러요. 자, 태양의 스펙트럼도 역시 뭘로 나타난다? 흡수 스펙트럼? 그렇지. 별이니까 스펙트럼도 똑같이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검은 띠를 뭐라고 한다고요? 검은 띠를 크라운오퍼선? 맞아요. 브라운 호퍼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지껏 태양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인 줄로만 알았지. 네. 근데 그렇지 않고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야. 자, 음,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예측을 한번 보자.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자, 첫 번째 예측은 자, 빅뱅에 의하면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될 것이다? 3대 1. 그렇죠. 빅뱅에 의해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이거를 역시 측정을 했어. 자, 측정은 뭘로 했느냐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스펙트럼 관측이라고 나와 있죠? 네. 흡수 스펙트럼을 관측하여 자, 흡수선의 종류하고 세기를 관측해서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임을 계산해낸 거예요. 측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이다. 자, 빅뱅의
증거라는 얘기죠. 이해됐니? 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됐냐, 안 됐냐? 했어요. 자, 그러면, 자, 경원아 17페이지 한번 봐봐. 네. 거기 17페이지 밑에 보면 확대경 나와 있니? 네. 거기 보면은 빅뱅 우주에서 예측한 수소 한류의 질량비라고 나와 있는데 맨 처음에 봐봐. 쿼크의 결합으로 양성자, 중성자가 생성된 시기는 양성자, 중성자가 몇 대 몇이었어? 1대1. 그래, 1대1이었는데 우주의 온도가 점점점 낮아지면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되는 게 편해? 양성자가 중성자로 되는 게 편해? 중성자가 양성자. 그래, 그렇게 되는 게 편하다 보니까, 그치? 양성자가 중성자 되는 반응이 억제되다 보니까 양성자 대 중성자 비율이 몇 대 몇으로 변했어? 1대1로 변했어요. 그렇지, 7대1로 변했지. 그 다음에 3분 후에 이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수소 원자핵 대 헬륨 원자핵의 비는 몇 대 몇이야? 수비는. 3대1. 아니, 그건 질량비고. 개수비요? 개수비. 개수비가 아까 그 7대1. 아이, 그거는 양성자, 중성자가 7대1이고, 12대1, 12대1. 그렇지, 12대1. 자, 12대1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질량비는 몇 대 몇이야? 그래서. 질량비가 3대1. 네, 질량비가 3대1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빅뱅 과정으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진 과정까지 배웠고, 이것이 실제로 그랬느냐 증거까지 배운 거야. 이해됐어요? 네. 자, 여기까지 질문. 음, 네.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 네. 자, 그러면은 저쪽 하나 보자. 19쪽 한번 볼까요? 네. 거기에 허블의 법칙이 나오지? 네. 허블의 법칙은 뭐냐면, 자,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 이게 허블의 법칙이에요. 그냥 이거는 지구과학 원 내용이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할게. 네. 자, 아인슈타인의 우주는 전기돼 있다. 르메티로하고 프리드만의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두 가지 학설 중에 우주는 팽창한다는 증거로 채택된 게 뭐냐면, 자,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하는 속도 더 빠르다 이런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은하 간의 거리는 멀어진다. 자, 이렇게 모든 은하 간의 거리가 멀어지려면 결국 우주는 팽창해야 한다. 이거에 대한 학설을 채택을 하게 된 거야. 네. 알겠죠? 네.